오늘 기록에 남길 그림입니다. 추상화예요, 추상화. 그 제목에 써 있듯이 견성, 깨달음은 견성, 깨달음을 위한 명상은 추상화를 보듯이 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해놨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을 추상이라고 그러죠. 추상. 추상. 우리가 말할 때도 뭐 이해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림 설명은 사실 이 추상화를 그려놓고 나면 그린 저도 몰라요. 그냥 그린 거죠. 네, 그냥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추상화를 감상하는 법이라 할까요? 그 이제 미술 무슨 그 관객 평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고 저러고 말들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그 추상화라는 거는 저 나름대로 추상화를 보는 법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것과 역시 이제 그 메시아 아트니까 어떤 그 우리 본질에 관한 얘기를 또 이제 그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제 평생 뭐 전공이 그림이니까 추상화를 사실은 그 그린 작가도 어떤 무슨 뭐 뜻을 담아서 그린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작가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화가 중에. 근데 제가 볼 땐 화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좀 객기가 좀 발동하고 그럴 땐 막 뭐라 그랬어요. 너도 모르는 그림 그냥 뭐 물감 건져놓고 말이야 비벼놓고 너희들은 모르지 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쫙 갖다 전시장에 걸어놓으면 그게 뭐냐 난 알아 그래서 네가 설명 좀 해봐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물론 그런 뭐 자기 생각으로 해서 뭐 그렇게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그런 거죠. 갖다 붙이면 그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개는 추상화라는 것은 그린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린 작가도 모릅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죠. 그러면 추상화를 어쨌거나 이제 그려서 이렇게 제가 그리듯이 저도 몰라요. 그냥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추상화가 눈에 보이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항상 우리는 이런 또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딱 막히게 됩니다. 이건 뭐지? 뭘 그린 거지? 딱 막히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딱 보는 순간 추상 보고서는, 이게 뭐 천지를 창조를 그렸구나, 막 뭐 이런 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이거 뭐지?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추상화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이 식이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나 우리가 이제 어떤 살면서 여기 이제 꾸역꾸역 쟁여놨던 것, 또 원튼 원치 않든 그 어떤
습관에 의해서 또는 어떤 뭐 조건에 의해서 하여튼 여기 그 입력된 것들이 총동원돼요, 이제. 이 그림을 추상화를 보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 식이라는 게 이제 아주 총동원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좁고 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조건이 맞는 것들을 막 순식간에 막 골라가지고 뭐 엄청나죠. 몇 천 개의 생각일지, 몇만 개의 생각일지, 몇십만 개의 생각일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조합을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래야지 안심하고 후련하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팅을 좀 잘 해놓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시작했더니 그냥 방향이 잘 안 맞네. 이런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적으로 막 이 식이 이제 조합을 시작합니다. 조합을.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뭐 점이 있고 선이 있고 뭐 빨간색, 뭐 노란색, 뭐 이 정도 그냥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이제 아주 하려고 그냥 그야말로 인간이라는 이제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슈퍼컴퓨터가 이 보이는 대상에 대한 어떤 조건을 맞춰갖고 답을 내리려고 아주 혼신의 노력을 순간적으로 하다가 지금 얘기한 이제 한 그 정도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막힙니다. 그러곤 조합이 안 돼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 습대로 해서 그냥 아주 평상시에 뭐 딱 보면 딱 보면 딱 보면 딱 보면 딱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그게 이렇게 되다가 이 추상이라는 이런 그림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막 수천 수만 가지의 그 이 의식 속에 있는 식이라는 걸 갖다 그렇게도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 부지불식간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제. 아주 저희 어마어마한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요새 뭐 나중엔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챗 GPT라는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AI가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거라고 해도 이걸 보면 뭐 갈팡질팡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막혀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뭘 그렸는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가진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만약에 누가 옆에 있다면 뭐 작가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선 바닥이 났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은 어마어마한 식. 이거는 뭐
세계 최고의 뭐 아주 그 명문 아주 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학에서 뭐 도서관 하나를 다 꿀떡 삼킬 정도 도서관 몇 개를 하여튼 책을 그 수천 수만 권을 다 꿀떡꿀떡꿀떡 삼켜서 다 했다고 해도 추상 앞에서는 막히는 거죠. 이해 안 됨.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리는 사람도 이해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그리는데 뭘 그걸 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인 거죠. 옆에 사람한테 이제 화가 나. 저 같은 사람 옆에 작가가 있다면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생의 뭐 희노애락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썰을 풀어대면 그게 이제 개념이 돼가지고 내 거로서는 식이 다 완전히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막 그냥 두런두런거리는 그거를 그냥 하고 이제 그거에 의지를 하는 거죠. 이 식이. 여기는 알아들으니까 인생의 희노애락과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이게 이제 안심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어볼 때 저도 모르고 그렸어요. 저도 의미 몰라요. 없어요. 이래버리면 그래도 그나마 그것을 듣고는 또 이해하니까 식이곤 조합이 되니까 작가도 모르고 그렸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 식으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총동원을 해도 그게 벽에 꽉 부딪히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식으로 조합되지 않고 결론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없는 거죠. 재미없어요. 식으로 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재미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추상화를 우선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 전에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추상화는 피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피곤해져요. 이게 식으로 조합이 안 되면 피곤해져요. 평생을 그냥 그 식이라는 거에 의지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거로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결론이 또는 이거로 결론이 안 나더라도 무슨 어디서 뭘 찾아봐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라도 알 수 있으면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피하게 되죠. 피곤해요. 그리고 관심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난 저거 싫어. 관심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추상을 보실 때는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보시라고. 우리는 평생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개념에 찌들고 어떤 그 정리 조합, 이 시계 정리 조합 뭐 이렇게 된 어떤 그 개념, 관념 그런 것들에 이게 딱딱딱 재단이 되어 있는 사고를 하고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그냥 딱딱딱딱 그 뭐 아주 개념이라는 붙여진 그렇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것에 그 각이 딱딱딱딱딱딱 서 있다 보니까 그래야 정상인 줄 아는 거죠.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보면 그 순간 그냥 이게 또 아주 수천 수만 개의 그 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막 총동원 돼가지고 그거를 막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아주 이렇게 우리가 뭐 비명은 안 지르지만 굉장히 아주 피곤한 작업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늘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습이라고 하죠. 그냥 볼 줄을 몰라요. 그냥 원래 그냥 보고 나서 그냥 보는 게 원래 그게 본질이죠. 그냥 보는 게
말하자면 진실이고 아주 정상이죠. 정상 그게. 그냥 보는 게. 그게 진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본 것이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름은 무엇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쫙 이렇게 이제 풀어지면 그걸 이제 알았다고 하죠. 알았어. 그래서 그걸 하나 또 꽁 여기다 이제 입력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을 볼 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상이란 그림을 자주 보면 좋은 것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주 수도 없이 뭘 보면서 그냥 그 이름 지어지고 개념화된 것에 아주 그냥 그 판이 짝짝짝짝 짜진 것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다가 이런 추상화를 자주 보게 되시면 그 넋을 놓고 본다 그러죠. 이 뇌에서 그 바글바글 그냥 그 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그 수많은 그 어떤 이런 그 수고스러운 일이 딱 모른다는 거에 부딪혀 버리니까 해체가 돼 버려요. 그냥 해체. 그 식이라는 게 그 순간 그냥 벽에 부딪히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해체가 돼 버리죠. 그냥. 그러면서 그야말로 순수라고 하나요? 본다는. 이 본다는 난 몰라. 그러고서는 그냥 보는 거예요. 또 이 포기도 빠르거든요. 이 식이라는 건 쫙 동원해서 거기에 아주 근사치, 근접한 것들 쫙 잡아당겨가지고 그걸 쫙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해서 막 결론에 해보려고 아주 그 0.00000000 그 1초간에 온통 총동원을 했다가 그게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쪼개보지! 그러고 이렇게 계속 붙잡는 게 아니라 탁 포기가 돼요. 그냥. 그래서 추상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자주 보시면 그냥 본다는 이 실체의 작용. 우리 늘 이제 메시아 아트니까 뭐 자성, 창조주의 뭐 본질, 본체, 진실 뭐 하는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비추는 그 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러나 거기에서 이게 유희하듯이 즐기듯이 저건 내 시간에 있는 거로 저거 판단할 땐 저건 선이야. 선이 뭐 7, 8개가 있는 것. 그리고 저건 점이야. 색은 금색이고 뭐 노란색이고 바탕에는 빨간색이 저렇게 돼 있네. 어떤 것을 답을 내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식이 이렇게 유희하는 겁니다. 유희. 네. 그냥 노는 거예요. 의식이 그냥 놀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지? 하고선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은 그렇게 감상한다? 본다? 네. 추상화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죠. 야, 피카소 그린 거 그거 뭐냐? 나는 발로 그려도 그렇게 그리겠다. 그래요? 내가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발로 그리라고. 그게 이제 이 식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미친 소리가. 농담이라고 하긴 하는데 전혀 그 본질과 이 대상과는 관계가 없는 이 헛소리가 튀어나와요. 이제 그게. 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헛소리가 나오는 거죠. 헛소리가.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헛소리 하는 상태로도 피하지 말고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식을 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점이 있네, 선이 있네, 뭐가 이러네. 그럼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오래 볼 일이 있습니까? 오래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봐봤자 저거 알 수 없다는 게 아주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의식이 딱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식이라는 의식은. 그래서 오래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추상 전시하는 데 가면 전부 사람들이 그 유령들처럼 이렇게 넋 빠진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전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럼 내가 옆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이 그림, 뭐 의미를 좀 알겠어요? 절레절레 하죠. 모르겠는데요. 정답이죠. 그게 잘 본 거예요, 진짜.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 뭐 의미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무슨 뭐 음표 같기도 하고, 음악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두런두런 거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포기한 이 식들이, 그냥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춤추듯이 그냥 저걸 저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뭐 음표 같기도 하고, 뭐 무슨 악보 같기도 하고, 무슨 선, 뭐 이렇게 그냥 그림이 저러니까 사람도 횡설수설해요. 그림도 저렇게 횡설수설하게 그려놓으니까 사람도 이 식이 횡설수설해요. 이렇게 횡설수설. 잘 보는 거죠.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이 횡설수설하는 거죠.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고전 음악. 또 우리도 이제 궁중음악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들어보면 되게 이제 뭐 우리 국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소리가 함께 하니까 그 내용이 이제 식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지만 유럽 서양의 클래식 음악 같은 거는 참 뭐 그냥 음의 그냥 향연이니까 뭐 이렇게 거기에서도 그런 클래식 음악을 막 이렇게 저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식이 무장해제가 돼요. 그 추상이죠, 그것도 추상. 거기에 이제 오페라라든가 이런 건 또 지금 내용이 들어가니까, 또 그 내용을 계속 이제 뭐 이해하면서 또 그 음악도 뭐 배경으로 나올 때 예를 들어 슬픈, 오페라 가수가 슬픔에 대한 그 노래를 하면 또 그 같이 나오는 음악도 이제 슬픔을 표현했구나. 또 이렇게 식이 조합이 되니까 뭐 그런 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어떤 뭐 교향곡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런 걸 들어보면 거기서는 아예 뭐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하니까 그냥 무장해제 하는 거야. 식의 무장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개념화 하든 이거 갖고 어차피 안 되니까 거기서는 무슨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전 세계가 알아주는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는 거죠, 그냥. 클래식 음악 앞에서는 그냥. 교향곡 교향곡 무슨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목은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운명, 비발디의 사계 이렇게 이제 나오면 저게 사계절을 표현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식이 그냥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얘기해주는 그것만 먹고 그러면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이게 봄인가 보다. 식은 아주 이렇게 조합을 해야 지가 편하니까 자꾸 그렇게 조합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무슨 사계를 표현했겠어요. 말은 사계라고 했는데 감정 그대로 그냥 작곡을 한 거죠. 왜 이 음이 여가서 있느냐라고 작곡가한테 물어보면 작곡가도 모르죠.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할 뿐이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클래식 음악도 이 추상 이런 그림과 공통점이 있다. 어떤 것이냐?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 어떤 식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냥 그대로 듣게 하는 것이죠.
지휘하고 막 연주하는 사람들 그냥 보게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은 왜 여기 어깨다 대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첼로는 왜 끌어안고 앉아서 이렇게 하나, 피아노는 뭐 앉아서 뭐 이 손을 또 이렇게 하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보고 들을 뿐, 볼 뿐, 들을 뿐.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파장들이 그냥 소리로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사람 따라 또 다 다르죠. 뭐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내가 가진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냥 어떤 가요 가사 뭐 사랑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거 편안한 거 그게 높낮이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우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그냥 그런 것이 편하다. 식으로 그렇게 해결되고 조합되고 딱 한 3분 안에 끝나고 이런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가요를 좋아하니까 마이크 잡고 노래방 가서 그거 계속 반복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나는 식을 무장해제하고 싶다. 좀 이런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클래식을 좀 선호하면 좋죠. 그런 식으로 이 그림도 딱 보는 순간에 막힙니다. 이거 뭐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 화가님이 그리신 게 의미가 뭡니까? 이 식은 그냥 굉장히 그냥 배가 고파갖고 뭘 보면 빨리 결론을 내리고 뭐 어떻게 조합 딱 해서 그거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습성이 있어서 그렇게 돼요, 그게. 어쨌거나 이렇게 딱 막힙니다. 그래서 볼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라는 게 이거를 본다는 이 순간에는 무용지물이구나, 무용지물. 아무짝에 이거에서는 쓸모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순간 또 그걸 또 알아차리죠. 그것도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자주 보시면서 추상화를 볼 때는 그냥 그렇게. 근데 보기가 싫어져요. 이 식으로 조합이 안 되니까 저도 그림 그리지만 이렇게 보니 그런가 보다 이제 다른 그림, 요전에 제가 올리는 지금 제 눈앞에는 여기 이제 이 작품이 지금 바닥, 벽, 아주 덕지덕지 그냥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요. 보면 아니까. 보면 아니까 안다는 것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알면 편하다는 그거에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그럴까. 긴장을 안 하죠. 이 식이 긴장을 안 해요. 자료 쫙 뽑아서 갖다 대면 바로 그게 나오니까. 아마도 이 추상을 본다는 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로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 맨날 출퇴근하고 학교 갔다 하고 좋아하는 곳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또 요새는 지도가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디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고 가고 이러는데 느닷없이 왜 훌쩍 떠나고 싶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만들어서 하자면 이 어떤 관념, 식, 개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그것들을 무장해제 시켜놓고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그래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마주하는 전혀 알 수 없는 도시에서 다시 또 식을 또 주섬주섬 또 여기서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어디 가나 다 사람 사는 데더라. 식으로 다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고
그 산 그런 데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추상을 볼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아주 그 식조차도 무용지물인 상태에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상태로 추상은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콱 막혀요. 처음엔 답답하다가 아 이거 이해할 필요 없구나라고 놔버리면 본다는 것 자체 그거죠 뭐 그냥. 그러면 거기서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계속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정물은 화병에 꽃을 꽂아놓은 걸 그린다든가 풍경을 그리면 딱 보면 아니까 편안해요. 아우 잘 그렸네. 야 똑같다. 여름을 그렸나 보다. 뭐다 이게 또 조합을 해요 이렇게. 조합을 해서 또 평가까지 해요. 아 뭐 실력이 좋네. 아 못 그렸다. 나도 뭐 너만큼은 그리겠다. 뭐 이게 이제 막 또 그 신나서 조합을 해요 이게. 이 습성이 막 디굴디굴 이제 우러나요 거기서.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보면 한 번, 훌쩍 여행을 떠나는 마음을, 여행을 가진 못해도 이 추상화가, 이런 추상을 보면서 그런 상태를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 식의 유희, 식은 뭐 자동으로 그냥 뭐 이렇게 출렁대니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선 같네, 점 같네,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여기서 그거 뭐 정의 내릴 거 몇 개 있습니까? 그 몇 개 내리고 나면 또 미천 떨어져요. 추상은 그런 묘미가 있죠. 그 상태를 즐기는 겁니다, 그냥. 그림을 즐긴다기보다 그림이 비추어지는 내 자신의 상태를 즐기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자꾸 추상화를 보게 되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상은 이제 그렇게 감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 견성 깨달음을 추상화 보듯이 하세요라고 했냐면 명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똑같아요, 상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을 바꿔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그림이라고 보여주는데 이건 뭐지? 뭘 그렸지? 아무것도 없잖아. 뭘 보라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뭘 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뭘 보지? 근데 지금 없나요?